자, 뒤도 안 보고 주랭랑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 만나보시죠. 자, 슬리퍼 신은 남성 금은방 입장합니다. 자, 보더니 이거 예쁘네. 한번 줘봐야 하더니 저렇게 착용을 해보죠. 자, 마음에 들었는지 신용카드를 주면서 구입하는 듯 하더니 그 카드 먹통인데 나 잡아봐라 하면서 저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칩니다. 자, 슬리퍼를 신고 담벼락에서 저렇게 펄쩍 더 저렇게 뛰어다니고요. 지하철역 와서 또 달리고 영상통화하면서 누구한테 또 저렇게 자랑하고 말이죠. 자, 제가 이 풀 영상을 봤더니 얘가 그냥 영화 좀 봤던 것 같아요. 자기 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하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검거됐습니다.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에서 있었던 한 금은방 절도 사건인데요. 이 금은방에 들어온 남성이 순금 20돈, 그러니까 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사겠다고 한 뒤에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결제하는 사이에 밖으로 도주한 건데요. 이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 동선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습니다. 담을 넘기도 하고 택시랑 지하철을 번갈아 타면서 도주를 했고요. 이후에 대전까지 이동해서 금목걸이를 팔았습니다. 경찰이 CCTV 85개를 분석해서 동선을 쫓아냈습니다. 이후에 이 피의자가 남긴 음료수병의 지문을 분석해서 이 모텔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울지 말아요 그대입니다. JYP 소속 걸그룹 엔믹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팬 사인회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 팬 이야기를 경청하는 엔믹스 멤버 설윤 씨입니다. 팬에게 뭔가를 막 자꾸 저렇게 해명을 하는 듯한데 이야기가 끝나자 설윤 씨 낯빛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도 다음 팬을 맞아서 저렇게 얘기를 이어가는데 무언가 꾹 참아보려는 듯하다가 결국 저렇게 눈물을 왈칵 쏟아내요. 세상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금 그 남성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갔길래. 네, 방금 남성은 혼마인데요. 이 혼마라고 하면은 그 연예인들의 스케줄을 따라다니면서 그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올리는 팬을 말합니다. 그 대포 카메라로. 맞습니다. 지난 21일 그룹 엔믹스의 대면 팬사인회 도중에 멤버 설윤 씨가 저렇게 눈물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팬사인회에 참석한 팬들에 따르면요. 이 설윤 씨가 한 외국인 혼마에게 항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남성 혼마가 왜 자기 카메라만 안 봐주면서 항의를 했다는 건데 이 설윤 씨가 눈물을 참다가 결국 다음 순서 팬 앞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팬도요. 최근에 안 좋은 일 때문에 다들 팬들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었는데 왜 설윤이 당신에게 해명을 하고 눈물을 보여야 하느냐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남성 팬은 SNS를 통해서 설윤이 카메라를 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윤이 팬들이 많아서 모든 분들을 봐주려다 보니까 이 당신 거를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자신이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면서 다음 날 이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통해서 설윤 씨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뭐가 됐든 사과를 했다니까 그러는데 교수님,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혹시 엔믹스 설윤 씨 아십니까? 사실은 잘 이렇게 모르는 크게 제가 이게 관심이 없는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렇게 여성을 갖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울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 만든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많은 카메라 어떻게 일일이 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포즈를 취해 줍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자, 다음 뉴스 갈게요. 집념의 잠복 수사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마약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시각 골목길 서성이는 저 남성들. 바로 마약범 검거를 위해 잠복 중인 사복경찰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 녀석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전화를 허탕. 자,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잠복 중. 이 사건 반장 봐야 되는데 진짜 점점 지쳐가던 바로 그때 그놈 저렇게 나옵니다. 자, 이심전심 텔레파시. 자, 가서 형사들 가서 꼼짝마 하려고 하는데 튀자 하면서 자 도망갑니다. 형사들 전력 질주해서 뒤쫓는데요. 지가 잡혀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자, 양 변호사님.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형사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잠복이 진짜 이 말이 쉽지 얼마나 지루하고 고된 과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짧게 한 3일치를 봤는데요. 사실 저 잠복 수사의 시작은요. 무려 202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마약범을 하나 구속을 했는데 그 마약범이 자기에게 마약을
건넸던 사람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자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수배를 내리고 그 사람을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휴대전화 바꾸고 뭐 차량 바꾸고 짐작이 가는 모든 수법을 다 동원했지만 계속해서 형사들이 추적을 했고 결국에는 휴대전화를 측정했고 주거지도 알아내서 저렇게 며칠 동안 잠복을 해서 잡아낸 겁니다. 의정부 경찰서 형사분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꼼수에 깜빡 속을 뻔입니다.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진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된 검은색 카니발 차량입니다. 자, 주유구 쪽에 보니까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 중인가 싶었는데 잠깐만. 카니발이 전기차가 나왔다고? 그럴 리가. 자, 마치 전기차를 충전하듯이 충전기까지 꽂아둔 저 차주의 치밀함. 기가 막힙니다. 왜 저러고 살아요? 저도 속았을 것 같아요. 예. 카니발이 전기차가 나왔구나. 나왔구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도 나왔구나. 사야지.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원래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도 저기에 주차를 하긴 해야겠는데 주차를 하면 딱지를 붙이건 혹은 또 주차 빌런이라고 사람들이 욕할 것 같고 사건 반장 나올 것 같고. 사건 반장에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누가 볼 때 쓱 보면 저 그냥 대충 보면 충전 중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 정도까지를 연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사건 반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볼게요. 동공 지진 지하철역 3촌입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그 분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해외 영상인데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본의 한 전철역입니다. 그런데 짧은 체육복 바지를 입고 엉덩이 저러고 계세요. 정말 약간 걸그룹 춤일까요? 아무튼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순식간에 전철역을 공연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 양반 이름하야 부르마 오지상이라고 불린다는데요. 그 여성 육상 선수들 운동복 블루머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부르마. 그 차림으로 저도 찾아봤는데 이 아저씨 진짜 유명하다. 저 허벅지 굵은 거 좀 보세요. 이 귀여움과 육체미가 다 있습니다, 진짜. 사실 유명하다고 하지만 저는 처음 봤고요. 진짜요? 또 요즘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정말 일본 지하철에 역대급 빌런이 있다라고 요즘 인기 내지는 유명세를 타고 있긴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2013년부터 저렇게 공연을 했었거든요. 보신 지금 것처럼 11년째 저러고 있어요. 보신 것처럼 저 체육복을 여성용 체육복이죠. 입고 저런 퍼포먼스를 해서 일본 여학생들은 저 남성을 체조복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근데 뭔가 좀 사연이 있다고도. 네, 사연이 있다 합니다. 이런 거 저 사람의... 교수님한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오마루라고 하는 분인데 과거에 자신의 그 트위터에다가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자신의 그 꿈이 발레리나였는데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상당히 소원해졌다. 그렇게 해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 방법이다라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한 건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이 아무리 말려도 결국은 어떻게든 좌우간 그 뭔가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아마 저렇게 해서 본인의 원래 꿈인 발레리노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그냥 마냥 키득키득대면서 웃고 볼 또 그런 영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자연 기자가 발레 지금 하잖아요. 네. 그 하는 입장에서 저 네. 남성 그 오지상 저 네. 아저씨 이 춤선 이 몸선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몸선이 너무 예쁘셔서요. 제가 공연 보러 가면 발레리노들을 자주 보는데 정말 무대 위에 서 있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발레 꿈 이루셨으면 정말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기서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좀 뭐랄까 거의 좀 제한된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그의 명함 속 낯익은 숫자들. 아하,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 전 남친이랑 아내의 연락처 뒷번호가 같아서 이 뒷자리가 같아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는 사연입니다. 이 예전에 아내 SNS를 통해서 그 전 남친의 얼굴을 본 적은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 아내 전 남친과 이 사연자가 유사한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바람에 얼마 전에 이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받게 됐는데 번호를 저장하려고 보니까 이 아내 휴대전화 뒷자리랑 똑같았던 거죠. 아이고야. 심지어 얼마 전에 이 아내는 폰을 바꿨기 때문에 번호도 바꿀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 남친과의 커플 번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번호 바꾸면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알려야 되는데 번거롭다. 커플 번호는 맞지만 이젠 아무 의미도 없지 않냐? 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남편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내가 생긴 대로 놀지 말라고 했지 않아? 진짜 없어 보여. 아니, 정작 난 그 남자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아무 의미도 없는 번호 갖고 왜 자꾸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 번호 바꾸는 거 완전 귀찮다는 거 오빠도 변호사니까 잘 알잖아, 동그라미. 야, 교수님,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내 말이, 내 말이.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숫자를 왜 뒷번호로 쓰냐고. 자, 우리 처음 뽀뽀한 날 10월 24일, 1024 이런 거 얼마나 좋니? 그래, 알았어. 자기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 핸드폰 번호 0327로 바꾼다. 0327? 그게 무슨 번호인데, 오빠? 안 가르쳐주지, X. 아유, 0327, 그 무슨 번호야? 무슨 날이? 뭐예요? 아이, 몰라요. 뭐야? 나 다 알고 있어, 나 진짜. 자, 교수님, 네. 말씀 마지막에 들어보고요.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아니 글쎄요, 저 자신감이 되게 없으신 거가 봐요. 그리고 이 얘기 자체가 저는 들으면서 그러면 SNS가 문제라는 생각만 자꾸 들어요. 몇 번 비슷한 얘기 때 말씀드리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랑 얼굴을 확인하고 아는 건 좀 다른데 SNS만 없었어도 굳이 그렇게까지 저 남성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뭘 그걸 가지고 옛날 일을 자꾸 떠올리고 그래요.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일단 불쾌할 수는 있죠. 예. 불쾌할 수는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뭔가 아내가 전 남친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뭔가의 그 징후들이 있다거나 그건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특히 뭐 영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은 분들 전화번호 바뀌었다는 거 일일이 알리기도 너무 힘들고 전화번호 한 번 바꿀 때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그런 게 필요한지 뭐 많은 분들 다 아실 텐데 그럴 정도의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뭔가 불륜에 의심이 드는 상황이 아니라 단지 예전에 번호 커플 번호를 같이 썼다는 사연만으로 그것 때문에 전화번호까지 바꾸는 건 아까 뭐 양조 변호사도 얘기하셨지만 남편이 너무 약간 자신이 없어 보이고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커플 번호제 나왔을 때 사다리를 알 줄 알았어요. 진짜. 최초에 그 나오면 그 헤어지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나 어. 근데 번호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사달이 났던 본인 없어요. 본인 저는 얘기처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유일하게 또 X. 글쎄요. 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좋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부들이 이 두 그 배우자가 결혼한 지 얼만큼 지났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그 결혼을 일단 하게 되면 상대적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결혼을 하기 전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음을 갖다가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있고 상대가 싫어하게 되면 사실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그 남편이 전 여친의 뭐 어떤 번호, 의미 있는 번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또 이게 입장이 반대가 되면 좀 이렇게 상당히 불편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동티가 돼서 너 옛날에 그 바꾸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지 않냐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이게 그 댐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뚝이 무너질 때요. 쭉 갈라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크랙이 생기고 거기서 물이 흘러지면서 나중에 점점 커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조금 뭐 번호를 바꾸는 것이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상대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양쪽에 계시는 분 같이 야, 좀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 상황은 남편이 신경을 쓰는 상황이니까 아하.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남편이 신경을 안 쓰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경을 쓴다면 바꾸는 것이 나중에 후환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미리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라.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반응은요? 일단 알바님은요. 전 여친 사진만 있어도 이혼 각인데 라고 말씀하셨고요. 파워클템님 그래도 찝찝하죠. 서로 간 신뢰가 중요한데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허니몽키님 나도 전 남친 번호랑 같은 번호 아직도 쓰는데요. 결혼 11년 차입니다. 라고도 아이고 이런. 해주셨고요. 정고수님 선기누설. 전 제가 쓰는 은행 비밀번호가 남편 20년 전 첫사랑 번호예요.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